북미 고위급 회담 결과를 두고 미국 내에서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약속을 강조하면서 여전히 비핵화 협상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북미 회담 등 최근의 안보 정세를 감안해 올해 정부의 을지 연습을 잠정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시간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 교수 모시고 관련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교수님, 오늘요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북미 회담 이후에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유해 조치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한미연합 공동 군사훈련이랄지 특히 유해 부지 훈련이 이번에 일시 유예됐는데 같이 하는 훈련이었죠. 사실 을지 연습 이걸 아마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새로운 형태의 을지 태극 연습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긴장 완화 조치로 우리 군과 또 미국이 보여줬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거의 일련의 연장선상으로 보면 될까요? 이 배경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8월 가면은 그 을지 프리덤 가디언 뭐 이 훈련이 있었는 한미 합동군사 훈련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는 하고 나머지는 안 한다. 예. 이렇게 하면 상당히 또 하나는 이제 군사 연습이고 하나는 그렇죠. 정부 연습인데 예. 그러면 문제도 커지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방금 먼저 앵커님 말씀한 대로 을직하면은 정부 차원의 위기 대응 훈련이고 또 이제 이 태극하면은 우리 군주도의 대규모 군사 훈련이겠죠. 예. 그런 차원에서 아마 올해는 하지 않더라도 내년부터 새로운 모델로서 예. 을지 태극 훈련을 실시한다. 예. 이러한 경우에는 결국 뭐냐면 우리 정부와 우리 군이 주도적으로 훈련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예. 그런 차원에서 나름대로 시적절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북한과의 이제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훈련들도 많이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3월 달에 할 그런 훈련들도 바뀔 수가 있다. 그러니까 유예 또는 취소, 변경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나중에 이 UFG 훈련이 정상화됐을 때 을지 태극 연습 이 부분을 만약에 새로운 모델을 개발한다면 글쎄요 좀 혼선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작용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우리 정부가 그 내년도에 이런 을지 태극 훈련 새로운 모델 한다 이럴 경우에는 나름대로 철저한 준비를 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한미 간에도 조율할 것이고 예. 또 우리 정부와 또 군 이 사이도 조율할 것이다. 뭐 그런 차원에서 적어도 1년 정도 준비 기간을 가진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예.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군대가 있으면 훈련을 당연히 하는 것은 기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이런 훈련도 우리가 뭐냐면 평화를 지키고 만드는 그런 차원에서 역점을 둬야 된다. 예. 오히려 뭐냐 훈련함을 해가지고 한반도 긴장이 뚝뚝 고조된다. 그것은 훈련의 목적에 위배되는 차원도 있겠죠. 예. 그래서 감안해가지고 이번에는 적어도 우리 정부가 한반도의 이런 안보 정세 예. 변화 또 이것을 우리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를 나아가겠다. 예.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아마 내년도에 을지 태극 훈련 새로운 모델 시적절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미국 특히 미국이 이 한미 연합 군사 훈련에 대한 유예 중단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적극적으로 나와준 데 대한 어떤 고마움의 표시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큰 양보를 했다 하는데 북한에서는 이거는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한가 봅니다. 이번에 폼페이오 국무장관과의 어떤 북미 협상 과정에서도 이 부분에서 어떤 불만을 표시했는데. 북한이 원하는 어떤 체제 안전 보장 관련해서 또 다른 어떤 그러니까 뭔가를 바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를 더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나요? 이 군사훈련 관련해서 특히? 이번 이 북미 고위회담에서 이 한미 군사훈련 중단이 돼가지고 북한이 상당히 평가절하를 했죠. 그 절하는 이유 예. 그래서 한 2가지 정도 요약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한미 군사훈련 이것은 불가역적이 아니라 가역적이다. 예. 되돌릴 수 있다. 예. 그런 측면을 보셨겠죠. 그것은 뭐냐면 이미 남북 관계 상황이 어느 정도 좋았던 92년도에 그 당시에 대규모 한미 합동 군사훈련인 팀 스피릿 훈련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남북 관계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중단됐지요. 그 이후에 또 94년도에 다시 재개됐다가 94년도에 북미 간 제네바 합의 이후에 좀 약간 로우키 완화됐다가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훈련이 재개됐단 말입니다. 예. 그런 차원인데 북한의 입장에서 그 당시 90년도 초중반 되돌아볼 때 이 한미군사훈련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중단했다가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변화되기 때문에 이것은 가역적이다 이렇게 예. 볼 수 있겠죠. 예. 두 번째는 문제는 뭐냐 하니까 이 한미군사훈련 중단이라는 것은 북한의 체제 보장이 아니라 군사적인 적대 행위의 중지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뭐 그것도 어찌 보면 틀린 말은 아니죠. 예.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그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갖다가 너무 평가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서 한미 군사훈련이라는 것은 한미 상호 방위조에 토대한 훈련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이 지금 이제 65년이 됐죠. 65년이 있어가지고 한미 동맹의 핵심적인 근간이랄까요? 예. 토대가 결국은 한미 합동 군사훈련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을 한미 양정상이 결단을 했다는 거. 예. 이에 대해서는 북한도 굉장히 나름대로 평가절해서는 안 된다. 예. 이것을 좀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 지금 이제 북한이 나름대로 이번에 미국에 있어가지고 체제 보장을 강력히 요구한 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항을 보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니까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인 적대 정책, 적대 행위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달라. 그러기 위해서는 북미 간의 불가침 협정을 해야 된다. 이것이 체제 보장에서 첫 번째 항목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체제를 인정해달라. 예. 인정하기 위해서는 북미 간에 수교를 하자. 예. 이게 두 번째입니다. 예. 세 번째는 뭐냐면은 불간침 협정도 하고 수교됐다 하면은 그럼 자연적으로 미국이 북한에 대한 대북 경제 제재 이것은 해제해야 된다. 예. 다시 말해서 북한의 경제 발전이 있어가지고 발전의 장애물을 해소해라. 이런 이야기겠죠. 예. 막 이러한 부분이 북한이 미국에게 요구하는 체제 보장 요구 사항들이 아니겠냐.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북한의 외무성 담화를 보면 이번에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강도 같은 어떤 일방적 요구를 했다 이렇게까지 이제 굉장히 비난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이번 그 회담 결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팽배해 있는 것 같아요. 뭐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요.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 지난번에 김정은 위원장과 한 약속, 뭐 직접 계약이라는 말까지 했는데 믿는다, 뭐 지킬 것으로 확신한다 이런 것까지 해서 역시나 그 북미 대화 회담 그 신뢰에 대한 끈을 놓지 않겠다는 걸 계속해서 표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이 북한의 그 이 외무성 대변인성 이 담화에서 이 강도 운운한 것은 아마 비핵화 있어가지고 적어도 북한은 이 싱가포르 북미 공동 성명의 4가지 항 종목에 대 가지고 나름대로 준비를 해 나갔는데 미국은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없더라. 오히려 이행 방식과 관련해 가지고 선 비핵화 후 체제 보장만 이야기하더라. 그것은 결국 뭐냐면 모든 것을 갖다 비핵화에 대해서 미국이 다 취해가 버리면 그 이후에 체제 보장하겠다. 이것은 뭐냐면 날강도 같은 행위가 아니겠냐. 막 이런 하나의 불편한 심리 아니겠냐. 이걸 보여주고. 예. 그에 비해서 물론 뭐 그렇게 그 북한 입장에서 그렇게 볼 수 있지만도 그런데 미국도 좀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 예. 과연 이 북한의 체제 보장을 요구한다는 것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새로운 구상을 내놨는가.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전혀 안 보여줬다는 것이죠. 예. 그런 차원을 봤을 때 북한은 적어도 이것이 선 비핵화 후 체제 보장이 아니라 예. 단계적 동시 행동을 요구하는 이런 측면에서 강도에 대해서 좀 강조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 지금은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약속, 악수 예. 믿는다. 예. 이것은 뭐냐 하니까 이 북한의 이런 그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 있어 가지고 이 미국에 대해서 유감 표명했지만도 마지막 이런 문구에 보면은 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신뢰한다. 이런 문구 있지 않습니까? 막 거기에 대한 일종의 화답이 아니겠냐 예. 이렇게 보여주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이제 조만간에 북미 간의 유해 송환 문제에 대한 협상이 예정돼 있고, 예, 12일인가 돼 있죠. 그렇죠. 예, 예. 또 더 나아가지고 비핵화를 비롯한 각종 이런 그 워킹 그룹 회담 여기에 대해서도 북미 간에 공감됐다 이렇게 알려지지 않습니까? 막 이러한 차원을 봤을 때 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약속, 예. 악수 이런 운운함을 해가지고 이 두 가지의 실무회담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내자. 예. 막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북미 협상 결과가 좀 좋지 않다 보니까 그 뒤에 중국이 있는 거 아니냐. 지난번에 2차 북중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김정은 위원장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불편한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무역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중국이 껄끄럽 상황에서 그러니까
북한에 압력을 넣어서 이런 북미 협상이 좀 진척되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한 것 아니냐, 뭐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입니다. 뭐 그럴 리 있겠느냐 이렇게 하겠지만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그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해서 거기에 대한 배우로 요인에 대해서 중국을 지목한다. 예. 이것은 일종의 뭡니까? 책임 전가지요. 이것은 대국답지 못한 자세다. 예. 저는 그걸 보여주고 우리가 과거 경험적 사례 빚어봤을 때 예. 약소국과 강대국이 협상할 때 그 협상 결과가 잘 안 좋았을 때 반드시 약소국들이 항상 보면은 그 이 강대국에 대한 책임 전가 예. 또 그리고 제3국에 대한 책임 전가를 한 사례가 많습니다. 예. 그런 차원을 봤을 때 어찌 보면 이번에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성과 나오지 않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책임 예. 중국 배후를 운운하는 것은 예. 미국 스스로 음. 약소국임을 자처하는 행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행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북을 했을 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어디에 있었느냐? 그러니까 일부러 안 만나준 거냐 했더니 아마 이 양강도 삼전군에 가 있었나 봅니다. 이게 북한 매체에서 이제 그 생산 지도 현장을 공개를 했었는데 글쎄요, 그동안 한동안 뭐 그 통일농구대에도 관람하지 않았고요, 그렇죠? 폼페이오 국무장관 만나지도 않았고, 특히 이제 그 김일성 주석의 사망일인데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하지 않았다는 그 보도, 그러니까 참배했다는 보도가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강행군을 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는 또 어떻게 좀 봐야 될지요? 아마 이번 이 평양에서의 북미 고위급 회담이 있어가지고 양측 모두 김정은 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의 만남 서도 기대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성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했고 또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 김영철 통일부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의 공식적인 회담 전에 예. 또 서로 최고 지도자의 친서 뭐 이런 것도 서로 주고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뭡니까? 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 그 순환공항 영접에 있어가지고 직접 수석 대표 김영철 직접 나간 거잖아요. 예. 또 그리고 뭡니까? 최고의 예우를 할까요? 이 백감 초도서에 폼페이오 장관을 그렇죠. 묻겠단 말이에요. 예, 예. 이런 걸 봤을 때는 예. 아마 양측 다 아마 그 만남이 거의 확실시 된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과 pompe오 이 장관의 만남이 불발됐다는 것은 예. 아마 북미 간의 이런 그 고위회담에서 성과가 예. 상당히 내기 어렵다. 이런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예. 아마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이 불발됐다 보이고 아마 그런 와중에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앞으로 변명거리가 맹물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이 신의주, 이런 북중 접경지대에 대해서 현지지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이러한 현지지도, 북중 접경지대에서 현지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메시지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국내적으로 주민들 생활 향상, 경제 발전에 대해서 지도자가 열심히 뛰고 있다는 예. 국내 메시지가 하나 있고 예. 두 번째는 뭐냐면은 빨리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해제 완화해라. 이런 대미 압박의 메시지가 있고 세 번째로는 중국에게 이 지금 이제 북중 간의 경제 협력할 준비가 잘 되어가고 있다. 예. 이러한 하나의 대중 메시지가 있겠죠. 그다음에 한 가지 지금 앵커께서 마지막 질문에서 하나 보면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지금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지가 등반한 이후에 금수산 태양궁전을 거의 다 참배했는데 이번 안 했단 말입니다. 예.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북미 고위급 회담에 있어가지고 성과가 나지 않은 데 대한 일종의 불편함. 그건 아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앞으로 지금 북미 간의 워킹 그룹 회의라든지 예. 또는 유해송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일종의 뭡니까 전국 구상이랄까요. 예, 그런 차원에서 국내 행사는 가급적 예. 자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요.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